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1차식 과제를 냈고요. 1차식 과제가 1번, 3번, 6번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지금 그것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 텐데 여러분들 물리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원리, 법칙, 그 다음에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스키를 타는 사람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 시간이 모두 이 시간 간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점 P에서부터 자, 파란색으로 P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자, 기억 봅시다. 속도가 일정하다. 자, 속도가 일정하다를 물었으니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역적 사고를 하면 됩니다. 기억. 그러면 속도의 정의를 알면 되겠죠. 속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오른쪽에 우리 교과서가 있습니다. 봅시다.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한 것을 속도라고 합니다. 자, 뭐 빠르기가 어떤지는 뭐 일단 대충은 보이지만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치더라도 확실한 것은 방향이 지금 변하고 있죠.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요렇게 운동하고요. 요렇게 운동하다가 요렇게 운동하고 요렇게 운동하고 요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방향이 변했죠. 따라서 방향이 변했으니까 속도는 변한 겁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보세요. 속도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현한 것인데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변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또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 교과서에 여기 또 있죠.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무엇입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럼 니은 봅시다. 속력과 방향이 변하면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면 변하는 것이 없는 거니까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니은 방향이 변하고 있죠. 따라서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물리적으로 체득된 어떤 감각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 그러한 감각을 내려놓고 정의대로, 원리대로, 법칙대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습이 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거기에 이제 가미시켜서 생각을 하면 더 생각이 편할 거예요. 디귿입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를 묻고 있죠. 그러면 또 뭘 보면 되겠어요? 이동거리의 정의와 변이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하고요.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합니다. 이동거리는 P에서 Q까지 움직인 모든 자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이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여기 정의대로 하면 돼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방향.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방향이 있으니까 화살표를 표현해야 되겠죠. 뭐가 더 큽니까? 파란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어요? 파란색이 더 길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변이 크기보다 크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각각 몇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은 회전관람차,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바이킹,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을 따라 내려오는 자이로드롭입니다.
기억. 회전 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봅시다. 속도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우리 정의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교과서를 보세요. 속력과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속도잖아요. 따라서 회전 관람차의 경우는 지금 방향이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하다. 자, 볼까요? 좌우로 흔들리는 건데 속력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낸 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이킹이 제일 위로 갔을 때는 정지에 있고 가장 아래점에서 가장 빠르죠. 정지와 빠르다, 즉 빠르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회전 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롭은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봅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려면 가속도의 정의를 또 보면 돼요. 속도가 변하기만 하면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회전 관람차 방향이 변하고 있죠. 속도가 변하는 거고요. 바이킹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자이로드롭의 경우는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을 따라 내려오니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점점 아래쪽으로 훅 이렇게 빨라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자이로드롭도 속력이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고 따라서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디귿 맞습니다. 자, 숙제는 1번, 3번, 5번, 6번이었는데 우리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물리학 원 문제는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 물리학 원에서는 직선상의 운동만 다룹니다. 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문제 우리 교과서에서 봤죠.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보입니다. 그죠?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를 수업 시간에 배운 겁니다. 오른쪽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기억. 0초에서부터 6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보면 돼요. 자, 0초일 때는 4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4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2초일 때 12까지 쭉 올라가죠. 물체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물체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8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두 번 바뀌었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몇 개인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면서 기울기와 부호가 바뀐 지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두 번 바뀌었다.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0에서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자, 위로 올라가서 평균 속도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이거대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0에서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는 0에서부터 4초까지 파란색으로 물체의 평균 속도는 0초일 때와 4초일 때의 물체의 점을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은 분모가 4분의 분자가 4죠. 그죠? 4분의 4니까 1m/s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문제를 봅시다. 4에서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 자, 봅시다. 4에서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을 묻고 있죠. 우리 이게 교과서에서 했던 거예요. 교과서 제일 밑에 보십시다. 제일 밑에 봅시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가 빨라질 때에는 속도의 방향과 같고 속도가 느려질 때에는 속도와 방향과 반대이다. 자, 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잖아요.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거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인 겁니다. 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풀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4에서부터 6초까지를 봅시다.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느려지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교과서 위로 올라가면 순간 속도의 정의를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4에서부터 6초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 교과서로부터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마찬가지죠. 직선상, 아까 전에 5번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직선상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A의 위치 시간 그래프, 나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도 배웠죠. 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A의 변이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0에서부터 6초까지 변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량이니까, 자, 처음 위치가 10이죠. 6, 나중 위치는 4입니다. 그죠? 10과 4니까 6이 변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대로 풀면 돼요. 니은 0초에서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A와 B를 묻고 있는데요. 자, 평균 속력의 정의를 봅시다. 쭉 올라가 보면, 자, 여기, 그죠?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지만 주의해야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라는 것은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니은은. 자, A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A는 4초까지니까 10에서부터 4초까지 2까지 변했죠. 따라서 10에서 2까지 변했으니까 8을 이동거리가 8이고요. 걸린 시간이 4초입니다. 8m를 4초로 나눴으니 2m/s입니다. 나를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속도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돼요. 자, 평균 속력을 봅시다. 0에서 2m/s고요. 4초일 때는 6m/s인데 요게 일정하게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2와 6의 평균은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여기 중간 지점 바로 4m/s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 때 배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도입해 봅시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평균 속도는, 그죠?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봐요. 처음이 2고 나중이 6이죠. 나누기 2를 하면 어때요? 4m/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죠. 자, 가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묻고 있죠. 따라서 기울기, 그죠?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기울기가 얼마인가? 4분의 4죠. 4초분의 4m/s이니까 1m/s 제곱이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항상 바탕으로 교과서에 주어져 있는 정의, 법칙, 원리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풀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항상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2차 시 강의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